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법상 보험에 의해서 638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보험 계약은 상법상 이 개념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여러분들 강의 노트가 이렇게 A4지로 출력을 하셔야 돼요. 보험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한쪽이죠. 그럼 보험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보험의 당사자. 자, 보험의 당사자. 그러면 보험자가 있고, 보험 계약자가 있겠죠. 계약자는 가입자겠죠. 물론 계약자 밑에 피보험자라고 하고 실제 보험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계약은 돈을 내는 사람이고 보험자는 돈을 받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 한쪽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돈을 줘야 돼요. 보험료를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하지는 않지만은 낙선계약, 쌍모계약 이렇게 할 때 금전이 지급돼야지만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성이 존재를 한다고 그러죠.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 재산은 일반 물보험이 되겠고 생명이나 신체, 인보험이 되겠죠. 이런 생명, 신체.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으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보험, 물건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인보험, 사람 생명이나 신체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케이스인데요. 사람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의 불확정한 사고, 이게 확실한 사고가 아니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죠. 불확실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 보험자가 상대방이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보험계약의 정의를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에는 보험의 의의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 쪽에서는 위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위험이 시험에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데 사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위험이 없으면은요 보험 들 필요가 없죠. 위험하지 않는데 왜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위험이라는 의미는 사고나 손해가 발생할지 안 할지, 사고가 일어날지 안 할지, 이게 대한 불확실한 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없다면 필요 없으니까. 가능성이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손해 발생이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걸 갖다 위험으로 정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이 없으면 보험료도 당연히 없겠죠. 자,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험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 하단에 다수의 동질적 위험, 우연한 사고 발생, 명확 측정 가능한 위험, 보험사가 감당할 만한 크기 손실 4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수 동질적 위험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을 들게 되는데 시설하우스에 뭐 일반 야채를 갖다가 이렇게 재배한다고 쳐요. 뭐 복분자나 어디나 다 뭐 야채라든가. 근데 시설하우스가 운영하는 농업인 중에서 비슷한 동질적 위험이 뭐냐? 태풍, 우박, 뭐 조수해, 화재 이런 위험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뭐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범동상해라든가 가을동상해, 우박 피해, 태풍 피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위험이 사고의 발생은 100%는 아니지만 일어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과수원이라든가 시설 재배를 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동일한 태풍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동일한 범동상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보험 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 동질적 위험이 존재를 해야지만이 보험의 단위가 형성이 되고요. 사고는 일어날지 말지도 모르고 발생 여부도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시기도 몰라요. 사고가 났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정도. 이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고 발생이 전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그 사고의 손해액이라든가 보험금을 산정해서 손해액이 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니까 손해의 내용이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라든가 시간, 장소, 순경에 어느 정도 될 수 있는가, 이건 통계에 의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도 어디서 뭐 때문에 화재는 뭐 불이 나는 거니까 별거 아니죠. 범동상에 곰에 냉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장소, 손실 금액 등이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사 입장에서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가 농작물 재보험이 늦게 이렇게 출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태풍이라든가 홍수 같은 거 이렇게 현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국을 쓸어버립니다.
보험회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생겼죠. 자, 정부에서 50% 대주고 지자체에서 30% 대줍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개인 부담금이 한 20% 되는 거잖아요. 부담 요율을 갖다 10%한다, 20%한다 정하게 되는데, 워낙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 홍수가 나서, 벼작물들의 다 침수 상태를 당했다. 한두 군데 땅이 침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땅들이 농작지가 경작지가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보험사는 없죠. 그래서 보험사가 그동안 이런 상품을 개발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국가기관청이 지금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이 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골 농촌에 가게 되면요, 농협과 관련된 부분이나 면사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해라고 권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조그만 그 보험료도 아깝다 해갖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 가입이 대상이 되는 위험 성질 한 번쯤 출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9페이지 2번에 보험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예방적 측면은 없죠.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문제니까 사고를 안 일으키려고 보험을 드는 건 아니죠.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험자들은 적극적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 들었다고 해서 사고 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방지하는 거 아니고 소극적으로 사고 발생을 위한 경제적 수요, 즉 내 경제적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에 보험의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 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다음 중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걸 고르시오 하는 문제를 내놨잖아요. 위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측정 불가능한 위험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해야 돼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런 기출문제는 아직 없는데 나올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요. 자, 보험 종류 전체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교재에 물건보험, 물보험이죠. 인보험, 사람에 대한 거, 정액보험. 우리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사망했을 때 얼마를 받는다고 정해져 있죠. 이게 정액보험이에요. 근데 우리 자동차 보험은 어때요? 내가 사고 냈을 때 얼마 딱 주게끔 안 돼 있죠. 내 사고액이 얼마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그만큼만 지급해 주잖아요. 이게 갖다가 비정액보험이라 그래요. 실제 우리가 손실보험이라고 있어. 건강과 관련된 병원 생명보험사에다 손실보험이라는 걸 들잖아요. 손실보험도 어때요? 내 치료비만큼만 보험사에서 지급해 두지 치료비 이상을 주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는 비정액보험이랍니다. 상법상에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은 나온다면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들어가죠. 근데 상해보험은요 실손보험식이에요. 상해보험은 내가 손해 당한 만큼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인보험이면서도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법전에 나와 있는 화재보험, 체기보험 이런 것들이 대표적 손해보험에 들어가겠네요.